암은 뭐 현대의학적 수술, 항암, 방사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면역이라든지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저는 산성화라고 생각해요. 몸이 산성화가. 제가 우리 환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 보통 초진 환자들 같으면 짧으면 1시간 아니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환자들마다 사연 없는 분들이 없어요. 대부분 다 뭔가가 뭐 자기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자기 어떤 정리돼야 할 일들도 있는 거고 가정사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죠. 병원에서 치료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자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해요. 야, 요번에 이거 끝내고 치료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암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계속 암이 커가고 있는데 내가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나? 또 여유를 갖는다 하더라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마치고 나면은 내가 시작을 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건 아니다.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요 근래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자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은가 봐요. 근데 암은 결코 다른 어떤 것에 있어서도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건지 이제 이걸 많이 물어보죠. 그럼 이제 대학에서 해주는 것은 스케줄대로 프로토콜대로 있는데 사실 요즘에 대학에서도 워낙 환자들을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야 하니까 환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들한테도 정확하게 듣지를 못해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대의학만 가지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면역이라든지 어떤 또 유전자 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환자들 입장에서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환자들도 궁금해하는 부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불안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래서 그 불안을 그러니까 의외로 환자들이 이런 게 많아요. 기수도 좋고 분화도도 다 좋은데 아주 안 좋아질 거라는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거든요. 또 반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데 현재 나오는 증상이 없다 해가지고 아주 또 등한시하고 자기 몸을 꼭 나무 몸인 양 방관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다 머릿속에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우리 환자들이 음식이에요. 음식이나 운동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우리 환자들이 의외로 와가지고 원인을 찾으면은 나는 음식을 함부로 먹어서 암에 걸렸다. 나는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다. 그런 환자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암은 뭐 현대의학적 수술, 항암, 방사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면역이라든지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저는 산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몸이 산성화가 되는 거. 우리가 산성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는 대사 과정에서 산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자체가 탄수화물, 지방, 그다음에 단백질 모두 산성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산화물로서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암 자체가 포도당을 이용해서 젖산을 만들기 때문에 특히 더 산성화가 되죠. 그리고 암 세포는 산성화가 됐을 때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성화를 만들어 놓으면 면역세포로부터 공격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주변에, 암세포 있는 주변에 산성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산성화를 만들면 우리가 항암제에 대한 내성도 잘 생기고 또 면역세포들도 공격력이 떨어져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치료를 하면은 수술, 항암, 방사선 아주 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면역 다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때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산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산성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돼요. 그러면 산성화가 되면 왜 그러느냐? 대개 암세포가 산성화가 되면은 나중에 줄기세포 쪽으로 잘 바뀌어요. 암 줄기세포는 치료의 저항력이 아주 커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재발을 하거나 전이가 됐을 때 만들어지는 세포가 암 줄기세포거든요. 그런 줄기세포 상태로 많이 가게 되죠. 또 산성화가 됐을 때는 면역세포들이 공격력을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부분들도 되고, 그리고 치료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산성화를 개선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가장 치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산성화를 막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보면 상당히 우리 환자들이 가볍게 생각을 하거든요, 산성화를.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산성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이 산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교정하는 치료들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산화물이라든지 또 항산화제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산성화를 막고 산성화를 해결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성도를 체크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체크를 하면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썼던 리트머스 시험지는 1, 2, 3, 4, 5, 6 뭐 이렇게 나온 거 1단위로 이렇게 나는데, 우리 사실 우리 몸 안에 산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7.35에서 7.45 사이거든요. 그럼 아주 그 편차가 적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려면은 이렇게 1, 2로 돼 있는 그 이런 단위로는 안 되고 0.1, 0.2 이런 단위로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되게 이제 아침에 막 기상하자마자, 아무 때나 체크해가지고 되질 않아요. 기상하자마자 이렇게 산성도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성도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혈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도 있고 타액도, 침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혈액은 체크해야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혈액에는 산성도가 7.35에서 7.45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 몸이 산성화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혈액에는 달라요. 그래서 혈액을 체크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소변을 가지고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소변은 매일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날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내가 운동을 했느냐,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큰 도움은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침을 가지고 해야죠. 침은 타액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산성도가 중요한 거는 암세포 주변이거든요. 혈액이나 소변이 아니고 암이 있는 자리 주변의 산성도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암세포 주변에는 간질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액이 있거든요. 액체가 있어요. 이걸 간질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암세포 주변에 있는 간질액의 산성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해요. 유일하게 이 간질액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인체에서는 침이에요. 침은 간질액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침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 가장 정확한 접근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성도 체크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 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정확성은 없어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가끔 이 이야기 하세요. 소변을 보면 거품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이 거품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 몸에 산성화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변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 때 자주 이렇게 거품이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소변을 본다면 그 산성화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왜 거품이 발생을 하냐면, 산성화된 소변을 눕게 되면 우리 변기에 있는 물하고 부딪히면서 거품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환자들이 이게 뭐 당뇨가 왔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우리 당뇨도 몸이 산화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고, 그 산성화되어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거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한 내 몸의 산성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막 일어나자마자 산성도를 체크를 했을 때 6.7 이하면은 산성화가 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타임을 놓쳤다 그러면 30분 후에 체크를 해요. 일어나서 그때 체크를 했을 때 7.0 이하면은 일단 산성화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궁금한 것은 이것을 뭘로 해결할 것이냐.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암 환자는 암세포는 계속 젖산을 통해서 산성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암세포 지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법이란 말이에요. 생존법.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일단은 어떤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산성 물질을 안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먹는 모든 음식은 산성이에요. 우리가 탄수화물이면은 어때요? 우리가 젖산을 만들잖아요. 단백질이면은 아미노산, 지방을 먹으면 지방산. 산성 물질을 그 부분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알칼리성 식품 같은 것을 먹는 게 중요하겠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이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 미네랄을 저는 이제 우리 암 치료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미네랄이 이렇게 몸을 산성화를 막아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암을 억제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미네랄 중에서도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먹으면은 우리가 칼륨이 알칼리성 미네랄이라고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알칼리토. 그래서 약간의 알칼리를 띈다. 그래서 알칼리 양 미네랄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그럼 칼륨이 많은 음식이 주로 어떤 거냐? 고구마나 비트, 그다음에 바나나, 토마토, 키위, 막 이런 부분들이 칼륨이 많은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을 이제 잘 마셔야죠. 우리 환자분들이 의외로 물을 잘 안 마시거든요. 그런데 물은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보통 1.5에서 2리터 정도가 좋고,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하래요. 물을 많이 마신다 해가지고서 완전하게 산성화를 막아줄 수 있냐?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물을 마실 때 이런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같이 먹어주면 세포 안에 탈수도 예방을 하고 산성화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산성화를 예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산성도를 체크하는 것은 약국에서 판매하는지요? 아마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약국에서 파는 것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를 전에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하는 뭐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와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니고요. 0.1 단위로 우리 몸에 이게 산성도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혈액으로 하면 7.35에서 7.45거든요. 그러니까 막 5, 6, 7, 1단위로 변하는 게 아니고 0.1 아주 정밀하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가 7.35에서 7.45거든요. 차이가 0.1밖에 나질 않아요. 산성도를 보자고 하는 것은 대개 암 주변에 산성화가 돼 있는 거 아닌가를 보는 거거든요. 혈액이나 소변이 아닙니다. 소변의 산성도는 그날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산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산성 물질을 소변을 많이 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에서 산성도가 높게 나왔다. 그 말은 그날 산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많이 먹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몸의 전체의 상태를 반영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변은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혈액은 7.35에서 7.45로 거의 고정이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산성화가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되게 이제 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침은 간질액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세포와 혈관 사이에 물이 있는데 이걸 간질액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암세포 주변은 간질액을 봐야 됩니다. 간질액의 산성도가 우리가 암 주변에 평가하는 산성도하고 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침을 가지고 검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문방구점에서 파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아니고 좀 더 정밀하게 세밀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어쩌면 약국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